본 영상은 덱스 구조 및 자동화 전략에 대한 교육 분석 목적 콘텐츠입니다. 수익 보장을 의미하지 않으며 거래와 자동 매매에는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화에서 가격 충격을 이야기했죠? 투입 금액이 커질수록 받는 비율이 나빠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덱스 차익 거래에는 비용이 두 겹으로 붙습니다. 바로 AMM 수수료와 가스비입니다. 이 두 가지 비용이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작은 금액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지, 그리고 이 비용들을 봇에서는 어떻게 계산에 반영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수익률에 적용하는 슬리피지 허용 한도가 왜 필요한지도 가스비 관점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AMM 수수료. AMM 풀에서 거래할 때는 풀 자체의 수수료를 냅니다. 파이덱스에서 AMM 풀의 수수료는 0.3%입니다. 내가 파이 1000개를 넣으면 그중 0.3%인 3개는 수수료로 풀에 남고 나머지 997개를 기준으로 교환이 계산됩니다. 0.3%가 작아 보이지만 삼각 차익에서는 3번의 교환을 거치죠. 3번 모두 0.3%씩 수수료가 붙습니다. 3번 거치면 수수료만으로 약 0.9%가 나갑니다. 이 0.9%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발생하는 고정 비용입니다. 이 0.3%가 풀에 남는다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풀에 자금을 공급한 유동성 공급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차익 봇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유동성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넣어두는 이유이기도 하죠. 2부 가스비. AMM 수수료와 별개로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제출할 때 가스비가 붙습니다. AMM 수수료는 풀에 내는 비용이고 가스비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에 내는 비용입니다. 파이덱스 테스트넷에서 가스비는 0.01파이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블록체인에서는 가스비가 변동적입니다. 이더리움은 네트워크가 혼잡할 때 수천 원을 넘기도 하고 솔라나는 거의 무료에 가깝죠. 스텔라 계열은 가스비가 낮게 설계되어 있지만 파이덱스가 메인넷에 올라가면 어떻게 달라질지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 봇을 만들 때 가스비를 임의의 고정값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네트워크 상황이 조금 달라지면 거래가 처리되지 않거나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봇이 거래를 보내기 직전에 이 값을 확인하게 설정하면 네트워크 상황이 바뀌어도 봇이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3부 삼각차익 거래에서는 가스비는 한 번만, 삼각차익에서 3번의 교환을 각각 별도 트랜잭션으로 보내면 가스비도 3번 나갑니다. 하지만 스텔라 기반 블록체인에서는 경로 지불이라는 방식으로 3번의 교환을 하나의 트랜잭션에 묶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스비는 한 번만 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 교환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원자적으로 모두 성공하거나 모두 실패한다는 점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점은 사용자가 설정한 최소 수익률입니다. 실무에서 삼각차익 봇은 대부분 이 방식으로 거래를 보냅니다. 4부 왜 거래 금액이 작을수록 가스비 부담이 더 커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스비가 고정이라면 투입 금액이 작을수록 가스비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스비가 똑같이 0.01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파이를 투입하면 0.01파이는 전체 금액의 0.01% 수준입니다. 하지만 1파이만 투입하면 0.01파이는 전체 금액의 1%가 됩니다. 투입 금액이 클수록 가스비의 상대적 비중은 줄어들고 손익분기 수익률도 AMM 수수료 기준인 약 0.9%에 가까워집니다. 손익분기를 넘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5부 슬리피지 허용 한도가 뭔가요? 먼저 봇의 작동 방식을 살펴볼게요. 새 풀의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새 풀의 현재 비율을 빠르게 비교해서 차익 가능성이 있는 경로를 찾습니다. 가능성이 보이면 투입할 수량을 고정하고 AMM 공식으로 3번의 교환을 직접 시뮬레이션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교환마다 AMM 수수료 0.3%와 가격 충격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모든 비용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파이가 투입한 파이보다 얼마나 많은지 비율로 계산합니다. 이 비율이 목표 수익률을 넘으면 거래를 보내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거래를 실행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경쟁봇이 적은 환경이라면 기준을 높여도 기회가 옵니다. 하지만 경쟁봇이 많은 환경에서는 기준을 낮춰야 기회를 더 많이 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더 많은 기회에서 생깁니다. 여러 봇이 같은 차익 기회를 동시에 발견하면 먼저 제출한 봇이 그 기회를 가져갑니다. 뒤늦게 도착한 봇의 거래는 슬리피지로 인해 최소 수익률을 만족하지 못하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되더라도 가스비는 이미 나간 겁니다.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아서 제출 빈도를 높일수록 취소 건수도 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취소가 하루 수십 건씩 쌓이면 거래는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는데 가스비만 꾸준히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슬리피지 허용 한도입니다. 슬리피지 허용 한도는 거래가 실행되는 순간 가격이 조금 불리하게 변하더라도 사용자가 정한 최소 기준 안에서는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설정입니다. 하지만 이 값을 너무 크게 잡으면 위험합니다. 최소 수익률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AI가 슬리피지 허용 한도를 높이라고 조언했다고 해서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손실이 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파이 테스트넷에서 스텔라 메인넷으로 옮기게 되면 매 순간 고민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6부 대시보드와 거래 기록의 중요성. 수수료는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누적되면 결정적입니다. 수십 번의 수익 거래를 돌렸는데 잔액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수수료를 내고 나서 남는 게 없는 거래를 반복한 것입니다. 봇의 수익성을 평가할 때는 거래 횟수가 아니라 수수료를 제외하고 실제로 남은 수익의 합계를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추적하려면 거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거래 기록과 별개로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봇이 실행 중일 때 손익이 실시간으로 눈에 들어오는 상황판, 즉 대시보드가 그 용도입니다. 처음 바이브 코딩을 하신 후 거래 화면에서 보는 대시보드에서는 1회 거래의 결과를 주로 보게 됩니다. 대시보드 관리편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누적된 결과도 확인할 수 있게 꾸밀 수 있습니다. 다만 가독성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의 기록만 대시보드에서 확인하는 방식이 더 깔끔합니다. 취향에 따라 대시보드에서 거래 기록을 불러와 전체 통계 등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꾸밈은 자동봇을 더 무겁고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종료했던 긴 기간의 통계를 내려면 거래 기록에 의존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수익이 나는 봇과 그렇지 않은 봇의 차이는 대부분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시보드가 없으면 봇이 지금 제대로 돌고 있는지 문제가 생긴 건지 실시간으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거래 기록이 없으면 잔액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만 알 수 있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AMM 수수료와 가스비 두 가지 비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차익 기회가 보인다고 무조건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수익률 필터와 최소 수익률 가드를 통과한 것만 실행하는 구조라는 말씀도 드렸죠. 다음 화에서는 봇이 판단하고 실행한 결과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장해야 하는지, 저장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